13강의 7번인데요. 자,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지문을 여기 앞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내용이 이만큼이 우리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전까지만으로 이 글 전체를 이해를 하고 밑에 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seem to 보이는데 엄청나게 가변적인 것처럼 보인다. 자, 우리 국어적으로 접근해봐요. 엄청나게 가변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엄청나게 가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가변성은 일어나게 된다. 여기가 포인트죠. 어디 안에서? 한계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한계. 만들어지는 한계래요. 바이 앞에 PP.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계래요.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데는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맞죠? 다양하긴 하지만 쉼표 디퍼링 분사입니다. 소리와 문법과 의미상에 다양해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한계가 있다 이래야 되겠죠? 모든 것들은 be dependent on 의존하게 되는데 주격입니다. 선행사 없어요.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고유한 인간의 능력이자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읽은 게 선생님이. 언어학습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지금. 이것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고유한 인간의 능력이자 성향인 것처럼 이것에 의존하게 된다고요. 자, 다시 인간의 언어가 다양하다 그랬죠? 다양하지만 뭐예요? 고유한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다르다고요. 맞죠? 그래서 미국 사람 다르고 어느 다른 부족, 아프리카 부족 뭐 그런 부족에서 온 미국 친구랑 또 다른 거예요. 왜? 고유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된 거죠? 예. 얘는 양보절입니다. 벗이에요. 소리의 범위는 주어입니다. 사용되는 인간의 언어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리의 범위는 다르겠죠. 자, 근데 뭐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다양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변적이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양한이에요. 이거는. from 흡착음, 파열음부터 후드 폐쇄음까지 펼쳐져 있다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유한 언어 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 소리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 선행사는 사운드가 되죠. 복수처리고요. 모든 언어, 전 세계의 모든 언어 속에 의미를 갖고 있는 특유한 소리는 뒤에 거부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인간이 만드는 것, 목적어 불완전하니까 목관대 대까지 설명해놓고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의 단지 뭐에 불과하다?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유의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무엇과 능력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말한 성향이 여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 아이들은 뭐를 안 먹는다. 어디 있지? 미국 아이들은 뭐를 안 먹고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한다. 다른 부족에서 어떤 친구는 그 미국 애가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다른 걸 좋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좀 고유한 그 아이의 문화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신체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예요, 문화가. 또 다른 방식은 동격의 접속사 that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복잡한 관계를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과
또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 사이에 주어 동사예요.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더라. 어떤 방식이냐면 미국 소년, 얘의 성향과 능력을 갖고 있죠? 그의 미스텍 출신의 친구, 다른 부족 출신입니다. 얘도 능력이 다르겠죠, 성향이? 이 두 아이가, 성향이 다른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가 된 거죠? 예. 이 보편적인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두 아이의 성향 차이와 능력 차이가 있는 아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심지어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에다 대고? 벌에 애벌레를 보고 반응하는 게 다르겠죠, 문화마다? 양파숲, 얘가 싫어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방식입니다. 즉, 이든지 간에 웨더절이 주어입니다. 그들, 두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이 아이들이 기쁨과 혐오를 느끼는지는 결정이 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요? 이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되겠죠, 여기는. 그들이 음식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던 바로 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방식이 뭐예요? 이 아이들의 한계가 되겠죠. 이 한계는 정신적이건 또는 육체적이건 심지어는 문화적이건 이런 한계의 차이가 있겠죠. 성향도 있을 테고요. 뭐 이런 여러 능력치의 이해가 되는 거죠. 배웠던 방식이니까.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반응이자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인 것 같기는 합니다라는 거죠. 보편적이기는 하대요. 하지만 반응하는 정도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쁜지는 다르다고 해요. 문화에 따라서. 공통이긴 하지만.